앞서 저희가 만나봤다시피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고사작전이다 아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조국 전 장관도 본인 SNS에 의미심장한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전에요. 작년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던 모습 잠깐 만나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지금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사퇴할 용이 없습니까?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히 탄핵 사유로 뜻합니다. 따라서 저희 당은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이렇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본인 법무부 장관 작년이었죠. 취임 1주년을 맞아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겠죠.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탄핵 음모론까지 이제 나온 상황인데요. 자, 일단 윤석열 총장을 누가 검증하고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터졌죠. 자, 근데 본인이 일단 그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탄핵론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법무부 장관을 했고 민정수석을 했고 법학 교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탄핵론의 음모론을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문건 하나는 좀 흔들고 이야기하셔야죠. 뭔가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씀이죠. 근데 근거로 된 게 뭐냐면 지난 심재철 통합당 의원이 총선에 승리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 발언 기사를 얹으면서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 때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그 기소장에 넣으면서 탄핵을 모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나가 아닙니다. 정말 법무장관 하셨고 민정수석 하신 분이라면 최소한 뭔가 객관적인 근거를 들고 자,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탄핵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꾸몄다라고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탄핵론을 들고 나온 이유가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을 검증한 분입니다. 자, 근데 이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을 향해서 탄핵 음모론을 했다라고 모의를 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관학 교수님. 네. 여기 제가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진중권 전 교수, 하태경 의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국 전 장관 번짓을 잘못 짚었다. 탄핵론 불붙인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근거가 좀 미약하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김관학 교수님 보실 땐 왜 조국 전 장관이 1주년 만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1주년 법무부 장관의 이제 후보로 이제 발탁될 때를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본다 그러면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검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고 억울하다 뭐 그런 건데 저는 지금 검찰 음모론이거든요. 검찰이 주가 돼서 사실상 야당이 총선에 승리했을 때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요. 그렇죠. 저는 현실성도 굉장히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울산 함영 수사 의혹 수사 사건이죠. 네. 거기에 이제 공소장에 12번의 대통령이 거명이 됐다. 이걸 갖고서 이제 탄핵의 근거로 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본인이 법학자이기 때문에 다 따져본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그 근거가 이제 충실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적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속내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십니까? 판단을 한다 그러면 굳이 검찰에 대한 어떤 공격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찰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다.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법무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얘기했던 이 말 꽤 파장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실시간 검색어들 만나볼 차례입니다. 아주 오늘 앞서 저희가 서두에 짚어봤던 이 태풍 위치, 물론 소멸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6호7호 태풍도 지금 생성이 됐다고 하니까 이 태풍에 관련된 소식들이 좀 많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여기 네 번째에 있는 이 유튜버 얘기, 고겸 TV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